구독하기 제발 눌러주세요. 그놈의 야,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꼭 이름 대신 야구 부르세요. 야야. 처음엔 저 부르는지 몰라서 대답 안 했더니 왜 부르는데 못 들은 체 하냐고 하네요. 못 들은 척하고 있네. 초반엔 어리버리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보니깐 본인 아들, 딸, 신우 남편 그 누구에게도 야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 후로 또 야야 하시길래 야야. 어머니, 제 이름은 야가 아니고 방순인데요? 했더니 완전 기분 나빠하셨죠. 더욱더 보란듯이 제 이름 안 부르시고 여전히 야야 하세요. 야야. 전 더더 보란듯이 대답 안 해요. 니네 엄마. 꼭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니네 엄마라고 하시더라고요. 니네 엄마. 정말 예의 없고 천박해 보이게 시리. 신우 남편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안싸돈이 어쩌고 안싸돈? 사돈어른이 어쩌고. 사돈어른. 참나원. 또 저한테 김치 니네 엄마가 담궈준다니? 하시길래 대꾸도 안 했어요. 야, 김치 니네 엄마가 담궈주시기로 했냐고 묻잖아. 하셔서 또 대답 안 했어요. 대신 정말 뭐 이딴 게 다 있지? 이런 표정으로 그냥 빤히 쳐다봐줬어요. 그랬더니 얼굴 시뻘개져서 소리 지르기 직전 어머니, 니네 엄마가 뭐예요? 교양 없이. 안싸돈이라고 하셔야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님이 욕먹으세요. 했더니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기만 하면 기분 잡치고 누가 봐도 며느리 기죽이려고 하시길래 짜증나서 명절 생신 외에는 안 만나요. 남편한테 정말 발광을 해대고 네가 중간에서 못 막아서 내가 이딴 대접받는 거라고 난리를 쳤어요. 남편한테 대신 사과받고 남편이 다음날 시댁 가서 엎어버렸어요. 뭔 소리를 했는지 그 후로는 잠잠하길래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았죠. 남편한테 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안 참는다. 한 번만 더 저 소리하면 내가 직접 들이받는다. 말리지 마라. 이미 경고해뒀어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신우부부 온다고 다같이 식사하재서 좋은 마음으로 갔죠. 근데 영락없이 또 시작. 그동안 참은 거 분출하듯 일부러 더더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꼭 저한테 또 야야거리고 야야.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언니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언니. 하다못해 돌아가신 니네 외할머니까지 나오더라고요. 니네 외할머니. 니네. 정말 무식하고 천박하고 쌍스럽고 다 했죠 뭐. 남편이 얼굴 시뻘개져서 뭐라 하려길래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입 다물라고. 그 뒤에는 직접 나섰죠. 야, 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다 나오라 그래. 다들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길래 왜? 무슨 문제 있어?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남편 가리키면서 야, 젓가락 좀 놔. 신우 남편한테는 야, 너는 반찬 나르고. 시아버지가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큰 소리 내시길래 신우한테 야, 니네 아빠 왜 안 하시는 거야? 이랬어요. 시어머니가 저더러 어디서 못 배운 짓이냐? 라길래 왜요? 저는 이 집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건데요? 그러고는 남편 쳐다보면서 야, 니네 엄마랑 아빠 왜 안 하셨어?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밥 먹었어요. 신우 남편한테는 내가 나이 많잖아. 그니까 야라고 해도 되지. 니네 엄마는 건강하셔? 니네 아빠는 내년이 정년이랬나? 신우한테는 니네 엄마가 너는 반찬 자주 해주셔? 난 며느리라 그런지 안 주시대? 이런 식으로 개소리 왈왈 계속했어요.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네요. 아마도 신우 남편이 있어서 시부모님 두 분이 자제하신 듯해요. 그래서 남편 쳐다보면서 야, 나는 먼저 갈 테니까 너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 동생이랑 얘기 좀 더 하다 와. 할 말 많을 텐데 하고 왔어요. 그 후 남편이 어떻게 정리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잠해요. 후폭풍 대비하고 있었는데 뭐 조용히 끝났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정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사과할게.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일체의 연락 방문 없을 거야. 라고 하네요. 근데 마음이 후련하진 않네요. 학창시절에도 회사에서도 예의 바르고 경우 있다 소리 듣던 나인데 어째서 내 스스로가 이따구로 돼버린 걸까 자괴감도 들어요. 그렇지만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1도 안 들어요. 결혼 생활은 자꾸만 제 자신을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드네요.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둥글게 살고 싶은 나인데.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5년 차에 다 말라 비틀어진 며느리예요. 억울해서 미치겠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라도 그럴래요. 시어머니가 김치하러 오라고 해서 가면 300포기가 기본이에요.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거든요. 김치 도와주시는 분들 일당 주고 데려오기는 하는데 저도 꼭 부르세요. 그냥 중국산 김치 사시지. 보통 식당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생각이 없다. 친정에서 김치도 안 만들어보고 시집왔냐? 라고 타박하셔서 욱한 마음에 아가씨는 시집 가기 전에 김치했어요? 걔는 공부해야지 무슨 김치냐? 라고 하시네요. 주말에 할 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요. 아가씨가 우리 엄마는 평생 김치 담갔는데 새언니는 젊은데 엄살이 너무 심하네요. 시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네. 불쌍하다. 라길래 그럼 아가씨가 좀 도와주지요. 그랬더니 째려보고 레이저 쏘고 장난 아니고요. 그런 시누이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어요. 직장은 그만뒀고요. 시어머니가 그 뒷바라지를 사수한 것부터 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까지 계속 시키셨어요. 국 끓여놓은 거 갖다 줘라. 반찬한 거 갖다 줘라. 어머님 일하시니까 바쁘다고 자기 딸 수발을 거의 제가 들었네요. 딸한테만큼은 모성애가 넘치세요. 임신하고 애 낳고 고생한다고 난리네요. 손주놈이 이쁘긴 한데 좀 별나서 자기 딸 고생한다고 아주 애틋해요. 제가 아주 터져버린 건 며칠 전이에요. 아이 먹을 물렁물렁한 콩자반이랑 반찬, 저녁에 먹을 국거리까지 싸주시길래 갖다 주러 갔더니 신우가 자기 너무 힘들대요. 새언니는 좋겠다.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네 엄마니까 너는 좋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참았어요. 저번에 아가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보내준 딸기랑 수제 딸기잼 맛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집에 와서 한참을 망설이다 신우의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딸기 너무 고맙다. 이런 것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가서 이런 일도 있네. 이러시며 밝게 전화 받으시다가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짜고짜 울었어요. 안 울려고 했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당황하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해서 그동안 제가 시집살이 당한 거 아가씨에게 나한테 했던 거 전화통 붙잡고 다 얘기했어요. 아가씨도 시집살이 좀 시켜달라고요.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 원한다는데 제가 정말 정신 나간 여자 같은 거 알겠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시어머니만큼만 우리 아가씨같이만 해주세요. 라고 울었네요. 수화기 너머로 어두워진 목소리가 느껴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했는데 제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고 죄송하다고 끊고 짐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그날 저녁에 신랑이 어디냐고 연락와서 친정이라고 답장하고 연락 씹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오후쯤에 전화가 몇십 통 와 있었네요. 이혼하려고요. 그래도 속은 조금 후련합니다. 신우 시어머니께 신우가 애기 때문에 정신없다고 자기 집 방바닥 닦는 것도 나 시켰다고 일렀으니까요. 아가씨도 내가 겪은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후기입니다. 후기라고 할 게 있나 싶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글 남겨요. 이어지는 판은 할 줄 모르니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왜 그러고 사느냐고 하는데 제가 모자란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보고 모자라냐고 비난하는 댓글이 왜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시원할까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댓글에 힘을 얻고 가니 제가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게 남편이 처가에 정말 잘해요. 우리 집 아들딸보다 잘하니 말 다 했죠. 저도 처음에 시댁이랑 거리 두고 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효자라 그게 잘 안 되네요.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 불효자보다는 효자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한테 못하는 놈이 지 처자식한테 잘할 리가 없다고요. 처음에 신혼집을 시댁과 시누이 근처로 구한 게 불행의 시작이 되었네요. 좀 살아보고 근처에 살아도 살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후회돼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 다 한 거 아니고요. 결혼비용 6대 4 정도 했어요. 제가 사고요. 저랑 신랑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경제적 지원 받냐는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시댁이 결혼 전 대출빚이 있어서 그거 갚는다고 나이에 비해 돈 못 모았고 저는 나이에 비해서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6대 4 정도 했네요. 그리고 전업이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아서 저 전업주부 맞아요.
결혼하고 일하다가 유산됐어요. 직장일도 힘들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직장이랑 시댁 둘 다 저에게는 많이 버거웠어요. 그때 직장만 그만둘 것이 아니라 시댁도 끊어냈어야 하는데 어쨌든 신랑이랑 상의해서 몸 관리도 하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차라리 직장 다닐 때가 더 나았네요.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울적해졌고요. 남편이 나이는 많았지만 정말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이라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효자인 게 결혼하니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제가 시댁 때문에 속상해하면 제 눈치 보며 잘했고 평소에도 뭐든지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시댁에 불만이 있어도 남편한테 분풀이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저와 시댁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랑 손을 놓으려고 한 건데 어제 저녁에 신랑이 찾아왔더라고요. 차 안에서 자초지종 다 들어보고 힘들어하네요. 저보다 더. 신우네는 지금 난리가 났대요. 신우의 신우도 둘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원래 사이 안 좋았었는데 저 때문에 완전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별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신우가 앞으로 시댁 식구들 어떻게 보냐고 울고불고 난리래요. 시어머니도 저 찾아오겠다고 난리인 거 신랑이 난생 처음으로 큰 소리 쳐서 어머니 충격받고 일단 조용히 계시고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잘됐다, 잘된 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 남편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더는 힘들다고, 찻길이라도 뛰어들고 싶다고, 당신이랑 살다가는 말라 비틀어지겠다고, 나 좀 제발 버려달라고 엉엉 울었네요. 남편은 미안해. 근데 너랑은 이렇게 못 헤어져. 우리 집이랑 좀 먼 곳으로 자기네 집 옆으로 이사가서 살면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우리 식구들 아예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랍니다. 솔직히 흔들려요. 신랑 성격에 한번 뱉은 말은 지키겠지만 저랑 시댁이랑 이렇게 틀어졌는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 없다고 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원망이 들다가도 효자인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해요. 신랑이 우선 집 알아볼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밤이라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주말에 친정 와서 죄송하다고 양해 구하고 집 구하는 거 상의 드린다고요. 사이다 구기가 아니라 죄송해요. 살다 보니 인생이 다 사이다 같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 마음이 복잡한데 신랑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이자 1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냥 요즘 계속되는 울적한 마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새 추세론 굉장히 빠르게 한 편이고 아이는 작년에 출산했어요. 남편과는 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년 연애 후 결혼했죠. 결혼할 때 시부모는 니네 몫으로 2억 5천짜리 아파트 해줄게. 라고 하며 지방의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남편 사는 곳이 지방광역시입니다. 그러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고 저희 집에선 예단비, 이불 세트, 식기, 그릇, 수저 세트 다 해서 보냈습니다. 혼수도 당연히 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돈을 저희 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원금 이자 대출금을요. 결국은 지불해준 게 아닌 거죠. 그때도 솔직히 속은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어차피 우리가 갚는 거니까 나중에 무슨 말을 해도 받아칠 말들이 있을 테니 좋게 생각했어요. 또 아파트 구매 시 명의도 남편 또는 제 명의로 할 줄 알았는데 아주 구실은 좋아요. 남편 명의로 결혼 전 집이 3채가 있었는데 1가구 2주택자를 거론하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올 테니 자기들 명의로 우선은 계약하겠다. 그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어차피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도 없었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곧 올라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명의 변경하자 남편이랑은 그렇게 얘기를 끝냈었고요. 솔직히 보통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 상대로 명의 장난 안 치잖아요. 그걸 믿었던 저와 남편이 바보였을까요? 처자식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널 못 믿겠다. 내 노후 자금 회수해 간다. 라는 명목으로 명의도 시어머니겠다 아파트를 팔아버렸네요. 처음엔 그 아파트를 판 대신 본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하길래 제 나름대로 조건을 내세웠어요. 명의는 제 명의 또는 남편 명의로 할 것, 아파트 대출금 일부는 내줄 것,
솔직히 서울 수도권도 아닌데 먼 지방 아파트에 다달이 5, 60씩 내면서 삽니까? 저희는 굳이 아파트를 이사갈 이유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팔아버렸으니 제 입장에선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한 말이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저희가 여태껏 냈던 원금 이자랑 아파트 시세 차익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은 저희가 냈으니까요. 근데 그것마저 본인들이 다 해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건 집은 다 홀라당 뺏어버려 놓고서는 본인들이 살던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 했네요. 시부모 원래 살던 집. 누가 봐도 월세 뜯어내려고 하는 개수작인 게 보여서 남편이 시부모랑 욕하고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전 제가 해간 혼수들 다시 저희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혼수가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온 날 비참했던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엉엉 운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이전엔 선택적 주말부부였다면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강제적 주말부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부턴 제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남편이 원망스럽고 밉습니다. 남편도 한통속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울면서 싸웠어요. 여태껏 열심히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요. 저 임신 막달까지 일했고 아이 낳고 5개월 만에 복귀했어요. 더 쉴 수 있었지만 왜 그랬겠어요. 얼른 자리 잡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뜬구름만 열심히 잡은 꼴이 되었네요. 지금은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상 자체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남편은 그 이후로 부모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 역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저에게 남편이랑 안 살 거면 몰라도 네 남편 밑바닥까지 보고 싶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엮여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는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실체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와중에 남편을 품어주셨네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대신 앞으로 내 딸은 일체 그 집에 안 갈 것이며 우리도 사돈은 없다 생각할 것이야. 나는 이제 널 아들로 생각할 것이지만 만약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날에는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아빠가 톡톡히 일러두기는 하셨어요. 시간이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여태껏 시부모가 저한테 했던 막말들만 생각하면 당장 내려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어요. 뻑하면 너가 얼마나 번다고 회사 다니냐? 집에서 해나 봐라. 라고 하던 거 참다 남편 급이 얼마고 다달이 대출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놀고 싶어요 하니까 그 이후로부턴 그 막말은 안 하대요. 저 남편이랑 급여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본업 외에도 남편과 같이 부업해서 저도 가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저런 소리 지겹지도 않나 갈 때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 100일 돌잔치 때 시가 식구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네요. 반지는 고사하고 그 흔한 내복 한 장 못 받았습니다. 늘 무슨 거지도 아니고 신우애들 입던 옷만 바리바리 싸주길래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돌도 안 된 아기 안 데리고 오고 너 혼자 못하러 오냐? 라는 둥 애한테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꼬투리랑 꼬투리 다 잡던 것들 생각나네요. 그 사건 이후로 회사도 한 달 동안 쉬면서 남편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아이 데리고 부모님과 놀러도 다녀오면서 많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떠오를 때면 너무 화가 나요. 그냥 화병 걸린 사람 마냥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건 의미 없다 생각했기에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다 라는 게 제 나름의 모토였는데 지금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돌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상태 같고 왜 결혼 전처럼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만 듭니다. 가끔 투닥거리긴 해도 전에 비해 남편의 성격은 많이 유해졌고 저와 아이에게 잘해주려 주말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올라와서 노력하는 거 저도 아는데 그런데도 우울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네요. 마음이 너무 다쳤나 봐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도 빛이 오는 날이 있을까요? 댓글입니다. 님, 그거 잘 정리해두세요. 대출금 갚던 통장 내역 사본 잘 떠넣고요. 혼수했던 거 시집 올 때 했던 것까진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잘 정리해요. 시부모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청구하고 그 집에 대한 권리 주장할 자료 잘 챙겨 놓으세요. 먼 나중의 일이라 증빙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라가 치민다고 하죠.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스위치가 탁 켜진 것처럼 이전 일들부터 줄줄이 생각나고 화나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3자가 객관적인 일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니 저는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와중에 친정아빠 너무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화가 치밀어서 그래요.
분한데 그 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터졌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으니 화가 분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결혼 때부터 사기당하듯 예단이니 뭐니 다 했는데 지금 생활이 그러니요. 어차피 안 볼 시가 쓰니가 한번 뒤집기라도 하지 그랬어요. 아님 애 때문이라도 이해 못할 거면 빨리 일어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어려우니 다 원망되니 그래요. 친정 옆에서 맞벌이하며 보란듯이 자리 잡으면 시가에서 다시 드나들여 할 겁니다. 애도 크고 본인들도 나이 드니 눈에 아른거릴걸요. 그땐 철벽 차단하고 못되게 굴어도 됩니다. 남편은 핏줄이라 맘 약해지려 하면 남편에게도 이혼한다 말하고요. 저 같으면 남편 왕래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왕래하면 남편한테도 배신당하는 것 같을 거예요. 독하게 맘먹으세요. 분한 만큼요. 결혼생활 10년 넘었는데 신혼부터 6년 같이 살았고 분가하시면서 연 끊은 지 4년 넘은 아줌마입니다. 구구절절 제 이야기는 생략하고 저 같은 경우 1년은 믿고 억울하고 분하고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났습니다. 너무 닮아서 2년째 미움이 옅어지기도 하고 둘째가 생겨서 관심이 온통 아이에게 쏠리다 보니 살만하더라고요. 지금 4년 넘었는데 웬만하면 생각도 안 나요. 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하면 그 사람들 탓하면서 풀어도 됩니다. 단 힘들어도 남편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해도 그걸 님의 입을 통해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님 인생 살다 보면 그분들 이웃 할머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말이죠. 긴 시간 함께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님 옆에 있는 남편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입술 꽉 깨물고 남편한테 퍼붓고 싶은 그 마음 잘 참으세요. 그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미움이 지나갈 시간을 주고 님의 인생에 충실하다 보면 그분들 이름조차 가물거리는 날이 올 겁니다. 화이팅!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쓴 글이었는데 위로의 말씀 건네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전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단어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네요. 절대 나쁜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하자면 저희는 결혼했을 때부터 주말부부였어요. 처음엔 제가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남편 사는 지역에는 제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었고 남편 수입만 봤을 땐 결코 적은 편은 아니지만 외벌이로 산다고 생각했을 때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과 생활비까지 쓰려면 빠듯했어요. 결혼 전 남편이 구매한 차량과 부동산 등 대출이 있었습니다. 또 집을 남편이 사는 지역에 얻게 된 건 맞벌이를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주말부부를 할 생각이었고 당장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기보다는 결혼 전 남편이 산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집 차리면 당장 나가는 돈은 없을 테니 각자 맞벌이하며 고생은 좀 하겠지만 빡세게 둘이 돈 벌어서 5년 이내에 올라올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부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아파트를 구해놨다고 하면서 얘기가 바뀌어버렸네요. 그 자리에선 대출금을 저희가 내야 된다던지 명의를 본인들로 하겠다던지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었고 이미 집을 사셨더라고요. 아파트가 앞으로 시세도 오르고 나중에 되팔아도 재산이 되니 아파트로 들어가라. 라면서 집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막상 다달이 몇십씩 나가니까 통장 사본 보내면서 저희 보고 내라 했다네요. 사실 그때도 남편이랑 엄청 싸웠고요. 시어머니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들 맘대로 집 구해놓고서는 저보고 맨날 살지도 않는 집에 돈 처바르고 산다. 라고요. 누가 집 구해달라 했나요? 저 그렇게 대출금 나갈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본인 아들 맨몸으로 장가보낸 주제에 모든 화살은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남편이 한통속이었을 거라 하셨는데 제가 직접 남편이 시부모와 욕하면서 싸우고 난리치는 걸 목격했고 그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은 본인 부모가 죽어도 상 치르러 가고 싶지도 않대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저 못지않게 남편도 부모에 대한 미움이 가득가득한 것 같아요. 이혼 역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남편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남한테 당한 저도 저지만 남편은 본인 부모한테 당한 거니까요. 다만 제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건 남편은 그 부모랑 그래도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자기 부모가 어떤 인간들인지 남편은 알았을 것이고 싹이 보였을 때 잘났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게 너무 화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권유하셨던 대로 심리상담 치료 그리고 부부 상담을 받으려고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라통으로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여라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 굳게 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0대 후반 이혼가정 자녀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20대 중반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젠 전남친이고요. 성격도 잘 맞았고 취미도 같았고 여러모로 정말 잘 맞았어요. 둘이 죽이 척척 맞다 보니 20대 후반쯤 돼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근데 전 독신주의자예요. 아니, 독신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혼가정 자녀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었고 한번 싸우시면 3-4달 서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물론 자식들 앞에서 서로 험담하시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취업 준비하던 도중에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됐고 이악 물고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부모님 이혼하시라 했어요. 아빠와는 많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엄마는 같이 사시던 때에도 얼른 독립해라. 이혼 생각 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그렇다고 엄청 청렴 결백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으니 전 당연히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저에게 결혼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냥 부질없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지름길 같기만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결혼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 결혼이 제 결혼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어쨌든 이 정도로 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 전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도 않고 난 결혼 생각이 없는데 라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이혼 가정에서 자라왔어. 나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고 나한테 결혼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해. 나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던 거라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을 못한 내가 바보야. 지금이라도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한 번에 답한 건 아니고 기간을 두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하더니 며칠만 시간을 줘. 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 결혼이 싫다면 연애만 하자. 남편 삼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줄게.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이후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제가 이혼 가정인 것에 대해 비꼬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추석 때 제주도로 여행 가볼까 생각 중이야. 추석에 무슨 여행이야? 거의 일주일 연휴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가겠어. 추석 땐 전부 쳐야지. 너네 집은 차례 안 지내겠네. 어머님은 편하시겠네. 추석이 그냥 노는 날이니까. 우리 엄마는 전부 치고 차례 음식 하시느라 바쁘신데. 이때부터 저는 기분 상했어요. 우리 엄마 추석 때는 일하셔야 돼. 노는 날 아니셔. 어머님 그렇게 바쁘시면 너도 좀 도와드려.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난 도와드리지. 음식 나르고 나도 해. 너도 여행 가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전도 부치고 그럼 좋겠다. 내가 왜? 너가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원래 추석 때는 며느리가 와서 차례 돕고 그러는 거야. 그니까 내가 왜?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닌데. 평생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정도면 거의 며느리 아니야? 대체 왜? 정확히 따지자면 너랑 나는 남남인데 내가 왜 너희 집 차례를 도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됐어. 환경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잖아. 어머님이 진짜 차례 안 돕고 그러셨나 보네. 이런 식이에요. 뭐만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하면 너가 이혼 가정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요. 솔직히 이건 제가 이혼 가정 아니었어도 갈 생각도 없고요. 뭔가 제 가정사를 솔직히 고백한 이유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그동안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거짓말 같고, 한 번은 전 남친 친한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남친 친구가 저한테 청첩장 언제 줄 거예요? 장난을 치기에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이 야, 결혼 얘기하지 마. 방순이 부모님 이혼하셔서 결혼 생각 없대. 라더라고요. 남한텐 큰 상처인데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친구는 놀라서는 저한테 사과했고 그 자리에선 그냥 넘겼지만 돌아가서 엄청 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헤어지게 된 건 바로 어제예요. 전남친이 집 앞까지 바래다줘서 근처에서 얘기하다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중이셨던 엄마랑 마주쳤어요. 현재 엄마랑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살갑게 말도 걸어주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전남친 표정이 되게 떨떠름하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께서 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셨는데 엄마는 제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지 모르셨어요. 전남친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순이가 결혼은 싫대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다고 결혼 생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엄마께 결혼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생긴 일이니 제 잘못이지만 꼭 그렇게 말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얼굴 새빨개지셔서 그래요? 미안해요. 라고 그러셨어요. 변명이지만 엄마께 결혼관에 대해 똑바로 말하지 못했던 건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하는구나 자책하시고 슬퍼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던 거예요. 두 분의 이혼은 저에게는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두 분께 이혼하셔도 괜찮다고 권유했던 건 밉고 원망스럽지만 부모님의 인생이니 두 분이 행복해지실 수 있길 바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이혼 가정이라고 무시받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문득 서럽고 울컥해서 엄마 얼른 집으로 보내드리고 그 자리에서 추하게 울면서 전남친한테 헤어지자 그랬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나에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처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남편 삼기는커녕 꼴배기 싫으니 꺼지라고 욕도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해. 라고 하는데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아서 필요 없으니 그만 만나자 하고 집에 들어와서 혼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장문에 카톡이 왔어요. 새벽 4시에. 그때까지 안 주무셨다는 거죠. 일어나서 그 카톡 보고 울고 출근 준비하면서 울고 일하다 화장실 가서 울고 퇴근길에 눈물 나서 훌쩍대고 지금도 혼술하고 우울해 있네요. 전남친은 계속 연락 오길래 스팸 처리, 차단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제가 예민한 게 아닌 거죠? 결혼이 무섭고 지옥 같아 보였는데 이젠 연애도 그러네요. 엄마한텐 답장도 아직 못했는데 뭐라고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다 남 얘기 같고 그러네요. 댓글입니다. 저도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혼은 안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보다 못한 관계로 벌써 20년 이상 별거 중이시고 그 사연 말에 입 아프죠. 근데 전 이제껏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한 적이 없어요. 베프도 남친들도 아무도요. 결혼한 신랑도 그저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구나 라고만 알고 있을 정도였는데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며칠 전 제 골문 상처가 터지는 일이 있었고 엄마와 대판하고 오는 길에 퇴근하는 신랑과 만나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제 신랑은 아직도 단편적으로 제 이야기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는 저를 품에 단단히 안아주며 제 귀에 속삭여줬어요. 이젠 내가 있어. 내가 있지 않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부모님마저 없어도 네 옆엔 평생 내가 있을 거야. 그때 진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내 가족이 무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부모와 별개인 내 가족이 진짜 여기 생겼다는 걸요. 30대 중반 될 때까지 미루고 미뤄 드디어 만난 내 남자가 내 신랑이라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화목하지 못한 부모와 불우한 가정 때문에 내 가족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면까지 감싸주는 내 편인 사람이 쓰니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전철로 더 예쁜 가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살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는데 님의 남자친구는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여자친구는 필요하고 집안 배경은 이혼 가정이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쉽게 했으니 어머니 면전에 대놓고 가정사를 쉽게 들먹이는 못 배운 티를 냈겠죠. 어머니께서 느끼셨을 모멸감과 딸에게 미안함, 가슴 아프네요.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그런 인간이라면 인연을 끊어내는 게 맞아 보여요. 이렇게 결혼 전에라도 티를 내면 다행이죠.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정말 저런 티 한 번도 안 냈어요. 오히려 안쓰러워서 감싸줬었죠.
그래서 그거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 맞고 싶냐? 뭘 배웠냐? 머리를 툭툭 치며 생각 좀 하고 살아. 차라리 저한테 욕하는 건 참겠는데 부모 욕하는 건 진짜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못 참겠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본 모습을 숨기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이혼하자 하니 콧방귀 끼더라고요. 이혼 서류 작성하고 장문의 편지와 함께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간단한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나왔어요. 진짜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이혼 과정도 참 사연이 많다만 찌질, 구질구질, 주접을 한 번에 보게 되었어요.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혼하니 주변 찌끄레기들 엄청 들러붙더라고요. 넌 돌싱이니까 하고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친했던 여자친구까지도 은연중에 무시하는 발언 찍찍해대고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친구 관계도 다시 정리되고 어른들 권유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자존감 회복하고 예쁜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친정에 너무 잘해요. 시댁 어르신들도 너무 좋으시고 좋은 남자 만나셔서 부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후기입니다. 어제 혼술하고 취해서 쓴 글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댓글 두세 개 달려있을 거라 생각하고 위로든 조언이든 충고든 들으려고 들어온 건데 퇴근길에 본 거라 댓글들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진심 어린 충고, 위로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혼술하러 맥주 사들고 들어왔다가 술 그만 마시고 엄마랑 외식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주셔서 일요일날 저녁에 엄마와 외식하려고 합니다. 바보같이 어제 온 카톡에 답장도 못했는데 오늘 댓글 보니 왜 똑부러지지 못했나 후회가 되네요. 처음에 이혼 과정이라고 들먹였을 때 헤어졌어야 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맞아요. 그랬어야 했는데 좋았던 기억이 뭐라고 자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혼자 단정 지어버렸었네요. 바보같이. 댓글 중에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그거 전남친한테 써보고 싶어서 차단 풀고 카톡 보냈어요. 이거 후기라고 하기에는 짧지만 작성하는 와중에 답장 왔어요. 네가 상처 줘서 헤어지자 한 건데 말귀 좀 알아듣고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는데 넌 나한테 이혼 가정이라고 들먹였지만 내가 너보다 더 바르게 자란 것 같다. 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았어도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릴 줄 아는데 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도 아직도 그런 걸 못 배웠나 봐. 네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네 부모님 욕보이셨으니 앞으로라도 좀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혼자 살아 쭉. 나랑 우리 엄마 욕보이고 상처 준 거 평생 잊을 생각 없어.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헤어지게 됐는지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지 말하고 다닐 거니까 연락하지 마. 차단한 줄 알았는데 차단한 게 아니라 안 읽은 거였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심하게 말한 거 사과할게. 지금 집 앞으로 갈까? 아니면 좀 생각하고 만날까? 너도 심하게 말했으니까 좀 시키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일 연락할게. 잘 자. 안 잘 거야 꺼져. 사과받을 생각 없고 할 생각 없어. 내가 말이 심하다고? 네가 이제까지 한 거에 비하면 반의 반도 못 따라오지. 집 앞으로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연락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두 다리 쪼그리고 자라. 차단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배댓 중에 완전 속 시원하게 써주신 분 계셔서 그대로 써보고 싶었지만 제 집 주소까지 아니까 해코지할까봐 사이다 1000개 먹은 카톡은 못했어요. 그래도 욕이든 저주든 뭐라도 퍼부어서 속은 시원하네요. 결혼이든 연애든 저한테는 아직 거리가 멀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댓글 중에 본인 경험까지 써주시면서 좋은 얘기해주신 분들 덕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텐 절대 가정사 얘기 하지 말라고 해주셨던 댓글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사실 친구들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딱 한 번 털어놓은 사람이 모질이었네요. 댓글은 꼭 다 읽을 거고 새길 거 새기면서 명심할게요. 후기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조언해주신 분들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아서 남기고 갈게요. 앞으로도 힘들고 우울해지면 종종 들어와서 글 보려고요. 충고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댓글 보다가 조금 추가할게요. 엄마 달래드리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감사해요. 조금 늦었는지 몰라도 이제부턴 엄마와 더 얘기해보고 속상하신 마음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노력해야겠어요.
추석 여행 취소하고 엄마랑 같이 보내려고요. 가까운 곳에라도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리고 결혼 생각 없으면 좀 미리 말하라고 하셨던 댓글이 있었는데 미리 말 못한 제 잘못이에요. 20대 중반부터 만난 사람이라 그땐 결혼을 얘기하기 이르다고 생각했고 그때만 해도 농담스럽게 우리 결혼하지 말고 동거만 하고 살까? 굳이 결혼 안 해도 좋잖아. 라고 하기에 나와 결혼관이 조금은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봐요. 뭐 동거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제라도 병구놈 걸렀으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자작이다, 주작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남친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알아들을게요. 제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거짓글 올릴 정도로 한심스럽지도 한가하지도 않아요.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 그냥 을에 달리는 댓글이라고 생각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주부입니다. 시월드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던 우리 시어머니가 새어머니였다네요. 진짜 어이없어요. 새어머니여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네요. 아직도 절 속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저랑 신랑은 5년 연애했어요. 신랑은 항상 결혼하자 했지만 미리 시댁에 인사드리고 싶지 않아 미루다 인사드렸습니다.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부터 타박하시더군요. 키가 작다. 저 163입니다. 신랑은 180이고 시어머니가 170이에요. 유학 갔다 왔다고? 미국에 5년 있었습니다. 방구보다 연봉이 높다고? 제가 800 정도 많았어요. 눈이 커서 눈물이 많겠다. 얼굴이 하얘서 핏기 없어 보인다. 나는 방구 낳기도 힘들었어.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맘에 쏙 드는 며느리 얻고 싶었는데 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만 내 아들이 너 좋다니 허락하마. 라고 하셨는데 여차저차해서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하기까지도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혼수 요구. 정작 본인은 신혼집에 1원도 안 주셨습니다. 과도한 혼수 요구의 이유는 역시 힘들게나 힘들게 키운 큰아들이라는 이유. 결국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진짜 결혼 엎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신행 다녀온 날 앉혀놓고 말씀하시길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 하여 허락한 거다. 내가 힘들게 낳고 기른 내 아들이니 돈 잘 번다는 며느리 덕 좀 봐야겠다. 다달이 용돈으로 50만원씩만 줘라. 내 그동안의 고생과 덕으로 봐선 더 받아야 마땅하지만 너희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니 50만원씩만 받겠다. 내가 이리 마음 쓰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나 생각이 깊은 여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힘들게 낳고 힘들게 길렀다는 이유로 용돈을 원하셔서 다달이 드렸습니다. 진짜 속으로 쌍욕이 나왔지만 사랑하는 신랑의 어머니이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 후로도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항상 힘들게 낳고 힘들게 기른 아들이니 이제 내가 그 아들 덕 좀 봐야겠다. 라는 이유. 근데요, 시어머니가 신랑을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새어머니였단 걸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 신랑은 시어머니와 산 시간이 채 3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신랑에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절대 저 모르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제가 알게 되면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신랑이 무시당할 거라시며 너 그러고 살고 싶냐? 라고 닥달하셨다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대요.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당신한테 미안했어. 얼토당토 않은 걸 요구할 때마다 화도 났지만 이미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었기에 시간 흐른 뒤에는 너무 커져버려 걷잡을 수 없었어. 이미 이렇게 된 판국이니 제발 모르는 척 해줘.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는 내 선에서 해결할게. 진짜 쫓아가서 막말로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방구 낳기도 힘들었고 키우기도 힘들었으니 명품백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셨었는데 이건 우리 부모님도 기만한 거잖아요. 신랑 가졌을 때 태몽꾼 얘기도 천연덕스럽게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 알고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진짜 사기 결혼이라고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저 진짜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모르는 척 지금까지 5개월 꾹 참았는데요. 이제 20일 된 우리 애기 보고 나랑 너무 닮았다. 이래서 시도둑질은 못하는 거야. 라는 개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자기랑 닮을 수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왜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그게 언제까지 들통나지 않고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지. 어릴 때 우리 신랑 전처소생 자식이라고 구박해대며 시골 할머니 댁에 쫓아보내놨으면서 그러고 싶은지. 다시 얼굴조차 보기 싫은데 시아버지가 계셔서 그럴 수도 없고. 저 그냥 이대로 참아야 하는 건가요? 현명한 주부 언니들 제발 도움말 좀 주세요. 저 신랑 얼굴 봐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하나요? 진짜 미치겠어요.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이 아줌마 번지수 잘못 찾고 있네. 새 시어미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거니 아줌마 남편이 문제지. 뭐 아줌만 멍청하니 그 이치를 죽을 때까지 못 깨닫겠지만 말이야.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죠. 그동안 남편이 새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님한테 악덕 시어머니 노릇을 할지언정 본인한테는 그동안 못 받던 관심이라던가 그런 걸 쓰는 게 보이니까 글쓴이 희생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거나 새부모한테 괄시받은 거 당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느껴지면 부당한 관심이라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아무 말 못하고 참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새어머니인 거 안다고야 부당한 대우도 더 이상 안 받고 남편도 그런 미련한 짓거리 안 해요. 숨기긴 뭘 숨겨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님한테 요구하는 건 더 많아질 텐데. 그리고 정말 님을 위하는 거였다면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말했어야죠. 와이프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던 남편이나 생모 노릇한 시어머니나 똑같아요. 나랑 어쩜 일이 똑같은 경우인지. 전 뻔히 새엄마인 거 알고서 상견례하고 다 했는데 어릴 때 잠깐 산 거 치면 시아버지랑도 저희 남편은 채 3년도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더 오래 안 살았죠. 그리고 어릴 때 6살 때 친할머니가 키워주신 거 뻔히 다 아는데 내색해봐야 껄끄러워질 것 같아 제가 모른 척 했더니 평소엔 남편이랑 말도 잘 안 섞는 시무란 인간. 제 앞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큰아들 보기만 해도 아깝다는 둥 개드립 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대놓고 며느리 보면서 뭐 받고 싶고 해주고도 싶었다 하길래 그 전에 시아버지가 각자 하자고 한 말이 있어서 아버님이 각자 하자고 하셔서 저는 어른들이 다 말씀하고 정하신 줄 알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고 한 푼 안 줬어요. 저도 물론 한 푼 받은 거 없었고요. 계모는 계모라고 남편한테 하던 모술 행동들 저한테 고스란히 결혼 전에 하더군요. 말꼬투리는 기본에다가 아주 저를 천하에 생각 부족한 개념 없는 년을 만들더군요. 가만히 있는 저를. 근데 웃긴 건 어머니가 계모면 아버지도 계부예요. 지 마누라랑 똑같이 적반하장으로 똑같이 굴더군요. 전 다행히 남편이랑 둘이 말하고 남편 그동안 당하고 사랑 못 받고 큰 거 불쌍해서 결혼식까지만 딱 참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뚝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둘만 행복하자고 하는 주의라 저는 안 보고 사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후기입니다. 이 글 쓰기 전에 시어머니 전화 와서는 아버지가 애기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안 오냐?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낳은 금쪽 같은 손주다. 네 아들뿐만이 아니다. 등등의 소리를 해서 또 열이 받아서 쓰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이랑 새어머니가 산 게 3년이 채 안 된다는 말. 남편 초등학교 4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왔대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전엔 아빠랑 둘이 살다가 그래도 엄마가 생기니 좋았대요. 본인 딴에는 새엄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청소도 했고 빨래도 했고 새어머니 장 보러 가면 따라가서 장 본 것도 다 들고 그랬대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새어머니란 거 말하다가 신랑이 얘기해준 겁니다. 새어머니는 본인은 덥다고 음료수 사 먹어도 신랑에게는 너도 먹을래? 한마디도 없으셨대요. 아버지가 계시면 살가운 척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투명인간 취급했대요. 아버지 안 계실 때는 대화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다고. 그럴 때마다 더 잘하려고 말도 더 걸고 엄마 부르며 친한 척도 했었는데 모질게 대하더랍니다. 그러다 새엄마가 임신을 했고 시동생이 태어난 거죠. 시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이간질을 했는지 남편을 감싸 안아주지 않았답니다. 진짜 시아버지도 밉습니다.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제 자식 못 알아보고. 그러다 또 시누이가 태어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중학생이 되니까 동생들 자꾸 울고 보채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라. 라는 개소리로 전학을 보낸 게 시골 할머니 댁 깡시골. 그 후로 할머니 댁에 쭉 살다가 대학 때 서울로 올라오며 혼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랑 산 시간은 3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남편이 제일 나쁘다는, 남편이 제일 바보라는 글들. 네, 저도 처음엔 남편 셔츠 다 뜯어놓으며 싸웠어요. 진짜 배신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진짜 바보 같고 병구 같고, 더군다나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땐 임신 중이었죠. 흥분해서 날뛰다가 배가 뭉친 적도 여러 번. 이해가 가다가도 가지 않다가도 하는 게 그래도 신랑 마음속에는 엄마였나 봅니다. 짜증나게. 자기에겐 가족이 없는데 그 흔한 이모, 고모, 삼촌조차 없고 아빠뿐인데 자기가 화를 내면 버림받을까봐 화도 낼 수 없었대요. 엄마가 모질게 대해도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대요. 커가면서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귀찮은 티 팍팍 내며 동생들 공부해야 되고 잘 방도 없는데 자고 갈 거냐? 라면서 눈치 준다는 걸 커가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립해서 성인이 되고 결혼할 준비하고 하면서는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있어도 아버님을 잡아먹을 듯 구박하거든요. 본인이 화내거나 의사를 드러내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아버지에게 갈 것이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다고.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 형편이 아니기에 아무 말 못 드렸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화도 나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눅들면서 살아와서 그런가 보다 싶어 이해하려다가 또 화도 나다가 잠든 애기 얼굴, 신랑 얼굴 번갈아 보면 이혼도 차마 못하겠고, 그 못된 여자 때문에 이혼하기도 싫고. 제가 글을 올려 여쭤본 건 새어머니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내 마음속 응어리도 풀어지고 또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우선 다달이 보내던 용돈부터 끊으려고 합니다.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못 준다고부터 시작해서 끊을 거고요.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새어머니지 않냐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의 의미를 모르는 건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 낳아주고 길러주고 둘 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어버이날 선물로 여행 보내달라던 그런 여자. 진짜 생각할수록 나쁜 사람. 이걸 대체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요?